예, 이제 리밋 티오림에 대해서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 뭐 사실은 부등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론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 겁니다. 확률 모형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많이들 사용되는 기본 토대를 이루는 이제 이론들이니까 알아두면 좋죠.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처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리밋 티오림이죠. 마르코프 이니퀄리티에서 결국에 이제 마르코프 부등식에 대한 이론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x is a random variable that takes only non-negative values, then for any value alpha 혹은 a라고 하는데 a greater than 0. 그래서 이제 0보다 큰 어떤 a라는 상수가 있다고 합시다. any value, 어떤 값이든 갖는 상수 a라고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어, 이 any value a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확률 변수 x가 만약 non-negative value를 그러니까 비음의 수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뭐 표본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x의 값이 될 겁니다. 가져온다면 다음 특정 어떤 상수, 0보다 큰 다음 상수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보시죠. 그래서 x가 a보다 어떤 상수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뭐보다 작다? x에 대한 기대값을 a로 나눈 값보다 작거나 같다. 아셨죠? 이게 뭐다? 발콥 인이퀄리티다. 아셨죠? 어, 뒤에 이런 게 왜 필요한가요? 라는 이런 게 왜 필요한 거에 대한 예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왜 이게 정말 이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continuous random variable x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아셨죠? 그 density 펑션은 확률 밀도 함수는 f예요. fx. 아시죠? 그럴 경우에 한번 기대값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죠. 비음의 그러니까 지수 분포와 같은 맞죠? 비브음의 값을 갖는 거예요. x가. 그럴 경우에는 기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그때 공간에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될 거고 이것을 두 개의 형태의 적분으로 형태로 분할해 줄 수 있죠. 어떻게? 0부터 a까지, a부터 무한대까지. 왜냐면은 a는 0보다 큰 어떤 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분할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이 부분은 적분값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값들은 음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소값이 뭐가 됩니까? 최소 0, 얘네들이 각각은 0보다 크다거나 같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분인데 어째 적분이 음수가 됩니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에서 어떤 거예요? 그래프에서 넓이인데 그렇죠? 그래프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래프에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적분값인데 그렇죠? 이 넓이가 어떻게 음수가 됩니까? 0보다 크겠죠.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0이면 결국 그래프 그냥 넓이가 없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립합니까? 당연히 이 0보다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뒤에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자체 얘가 이 두 개의 합은 당연히 이 하나의 텀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최악의 경우 얘가 0인데 그렇죠? 두 개의 결합은 당연히 이 수보다는 이 자체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얘를 A라고 하면 그렇죠? A는 플러스 어, 뭐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렇죠? 최적화 OR 예전에 할 때 LP 배우실 때 다 그런 거 증명하셨었죠. 예. 그렇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이 둘은 왜냐면 A는 A하고 같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더해주면 A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A보다 크거나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예, 부등식의 기초죠. 예, 그래서 다음이 성립하고.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무엇보다 클까요? 이거는 다음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이제 x 대신에 a와의 결합된 fx dx보다 크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자체는 결국에 이 값은 뭐가 됩니까? 상수이기 때문에 a로 바깥으로 뺄 수 있게 되고 이 뒷부분의 형태는 뭐가 돼요? 이 뒷부분의 형태는 사실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값이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네, 확률값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a와 결합된 이 확률값은 결국 이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우변이 이 값이 결국엔 2x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2x는 작거나 같다. 2x보다 작거나 같다. 뭐가? b 확률 x가 a보다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곱하기 a 값. 그럼 이걸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 마르코프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의아할 거예요. 왜 이 두 개가 성립하는지. 왜냐하면 구간에서 보시면 a라는 값이 결국 뭡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a부터, 그러니까 x라는 값이 지금 적분 형태를 보면 x라는 값 자체가 지금 a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x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a라는 값이 음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값, 그러니까 x의 최소값은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구간에 있는 x 역시도 음수가 아니죠. 그러면 x의 최소값은 뭡니까? x의 최소값이 a예요. 그렇죠? x의 최소값이 a입니다. 그렇죠? min x는 a예요. 최소값. 그럼 항상 a보다 x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여기 구간에서. 그렇죠? 적분값이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적분값이 당연히 모든 최소값에 대한 넓이를 구한 것보다는 당연히 x가 더 크니까 당연히 얘가 크거나 같아야죠. 예, 상식적으로. 최소값인데 x의 최소값이 a인데 그렇죠? 여기는 a인데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립을 해요. 예. 어쨌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를 토대로 이제 체비셰프 부등식이라고 마르코브 부등식을 토대로 체비셰프 부등식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체비셰프 이니퀄리티는 뭐냐면 x가 있어요. 대신에 x가 뭘 따르냐면 평균이 뮤고 이제 분산이 이제 시그마 스퀘어인 파라미터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이제 확률 변수가 있다라고 x가 있다라고 합시다. 아셨죠? 제가 베리언스를 뺐는데 베리언스예요. 아셨죠? 그래서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를 따를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떤 특정 값 k에 대해서 k는 아까 전에 앞서 본 a와 마찬가지로 k는 0보다 큽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이 성립한다. 보이면 되죠, 성립함을. 예. 그래서 마크오프 이니퀄리티 부등식을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였어요. 성립한다는 거 알았죠? 특정 이제 A가 0보다 큰 A에 대해서 어떤 A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합시다. A가 K 스퀘어. 왜냐면 A도 0보다 크고 K 스퀘어도 K도 0보다 크니까 K의 제곱 역시도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성립합니까? 뭐 안 합니까? 하죠. A를 K 스퀘어로 가정할 수 있죠. 조건은 똑같으니까 0보다 크니까. 그렇죠? A를 K 스퀘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X를 기존에 있던 X예요. 제가 사실은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게요. 기존의 X라고 하면 이 여기서 사용된 X예요. 그러면 대체를 합시다. 얘로. 아셨죠? 그럼 만약에 대체를 한다면 이것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의 제곱에 대한 얘를 기존의 x였어요. 얘와 이것에 대한 이제 확률 변수 하나라고 봐요. 이 전체를 아셨죠? 그러면 확률 변수라고 보면 얘의 기대값은 k 스퀘어로 나눈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뭐에 따라서? 마르코프 부등식에 따라서. 왜냐면 우리 이미 여기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대입한 거예요. 그대로 조건이 같으니까 대입만 해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부분만 이제 살펴보자면 요거는 성립한다는 거를 마르코프 부등식에 따라서 당연히 증명이 됐어요. 증명했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x-뮤에 대한 제곱이 k 스퀘어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었잖아요. 같다예요. 근데 이 어떻게 같아집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언제 절대값이 당연히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게 성립을 합니다. 맞나요? 제곱의 성질이죠. 그렇죠? 음수든 양수든 이 값이 음수든 양수든 간에 양수겠지만 결국에는 이 자체 x-뮤가 그렇죠?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죠, 사실. 그렇죠? k 스퀘어는 어차피 건데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이 자체의 절대값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셨죠? 절대값 자체가 부등식 성질 자체가 뭐보다 커야 돼요? k보다 커야지 제곱을 해도 k 스퀘어보단 크잖아요.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거나 이거는 같은 거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 역시도 다음과 같이 성립을 한다. 이 부분 역시도 이것보다 작거나 같고, 그렇죠? 이것보다 작거나 같고, 우리가 이게 뭐에 대한 정의입니까? x-뮤 스퀘어는 뭐예요? 시그마 스퀘어죠. 그거에 대한 기대값은 시그마 스퀘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시그마 스퀘어잖아요. 시그마 스퀘어를 k 스퀘어로 나눌 것과 같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보다도 작거나 같다. 그래서 쉐비셰프 이니퀄리티가 부등식이 마르코브 이니퀄리티에 따라서 결국엔 특성을 이용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등식을 꼭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부등식의 특성을 많이 사용하는데 좋은 이제 예제죠. 사실은 이제 나중에 최적화할 때도 OR 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죠. 과연 내가 갖고 있는 해가 모든 서치 스페이스의 모든 이제 솔루션 스페이스의 모든 값들보다 크거나 같은지 증명하셔야죠. 그걸 옵티멀리티를 증명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부등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Suppose we know that the number of items produced in a factory during the week is a random variable with mean of 500에서 뭐 평균이 500이에요. 500개씩 생산을 하나 봐요. 그렇죠? 한 주 동안 500개씩 평균적으로 생산을 한대요. 왜냐면 number of item produced in a factory니까 생산되는 생산량이 한 주 동안에 생산되는 게 평균 500개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확률 변수를 따라요. 아셨죠? 네. 이럴 경우에 우리 다음과 같은 두 개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봅시다. 아셨죠? What can be said about the probability that this week's production will be at least 1000? 확률 구해 주시고요. 아시죠? 그리고 확률 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이것에 대한 최소한 1000개 이상 상생할 확률에 대해서 구해달라는 거죠. 아시죠? 평균적으로 500개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분포를 몰라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분포를 모르는데 평균값은 당연히 알고 있네요. 그리고 최소 얘가 1000개는 넘었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고 첫 번째 질문은 그리고 두 번째는 if variance of a week's production is known as week's production is known as 지금 타이포가 아닌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에 이제 equal to 100이라고 이제 시그마가 노운한 상태예요. 시그마 노운. 그렇죠? 베이전스가 시그마 스퀘어이 알려져 있을 때 then what can be the said about the probability that this week's production will be between 400과 600의 사이일 확률.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뭘 이용해야 되는가 하면 힌트를 드리면 마르코프 부등식 이용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쉐비셰프의 부등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그마가 주어졌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시그마가 주어지면 사실 더 정확하게 정보가 더 많으니까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당연히 그 뮤 밸류는 여기 주어졌고요. 두 번째 문제만 시그마 스퀘어 값이 주어진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마르코프 부등식 한번 써볼까요? 마르코프 부등식 쓰면 뭐였습니까? 확률값 구하는데 뭐였어요? x가 5보다 크거나 a, 0보다 큰 a, 그죠? 0보다 큰 a예요. 그거나 그것은 어떻게 된다? 이 확률은 뭐보다 작다? 2x를 a로 나눈, 그죠? 값보다 x는 값보다 작다.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확률값을. 여기서 a 값이 뭐가 됩니까? 앨리스 다우전이니까 다우전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000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1000. 그리고 EX는 값이 얼마였습니까? 주어졌었죠? 500. 보면 500을 1000으로 나누니까 2분의 1. 그래서 확률 값은 50%. 그렇죠? 아니면 0.5. 첫 번째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문제 자체를 식을 쓰자면 뭐였어요? X가 1000보다 그죠? 크거나 작은 확률이었죠? 그게 뭐였다? X는 생산량, 한 주 동안의 생산량이었고 0.5였다. 푸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체비셰프의 부등식 뭐였나요? P는 절대값 x-bu 그렇죠? 어, 이것은 뭐였다? 이게 k 그렇죠?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것은 뭐보다 작다? 확률이 k제곱 분의 시그마 스퀘어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일단은 k 값과 u 값을 아시죠?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x-500 그리고 k 값이 뭐예요? 500 5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절대값이 100이죠, 100. 맞나요? 네, 10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k의 제곱. 이거의 제곱의 시그마 스퀘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그마 스퀘어의 값이 100이었어요. 만분의 100이니까 결국 100분의 1. 그렇죠? 그래서 1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제곱하시면 안 돼요. 네. 베리언스였잖아요. 여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반대로 만약에 10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차이가 x-500이 100보다 작다 나누면 이 확률은 그렇죠? 이 확률은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1 마이너스 그렇죠? 1 마이너스 이 확률값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100분의 99가 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100분의 1에서 100분의 99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다른 컨디션일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이 확률값을 하면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체비셰프 부등식이나 그리고 이제 마르코브 이니퀄리티, 마르코브 부등식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정보가 별로 없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근데 평균값만 있거나 이렇게 평균값만 있거나 아니면 분포와 평균값만 알고 있을 때 얘가 뭐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지수 분포를 따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값은 뭡니까? 두 번째 답은 400과 600에 있을 확률은 이거를 구하는 거니까 400과 600 사이에 있으려면 그렇죠? 400과 600에 있으려면 이거를 구해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0.99다. 그렇죠? 0.99예요. 첫 프로덕션이 400과 600 사이에 있을 경우에 0.9.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K 값은 아까 전에 평균에서의 차이 그리고 시그마 스퀘어는 100.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Strong law of the large number. 대수의 법칙을 이제 강법칙, 대수의 강법칙이라고 하죠. 강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이름이 거창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 들이 있다고 봅시다. x1, x2, x3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확률 변수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있다고 할게요. 있다고 할 경우에 그리고 있다고 합시다. 아시죠? 그리고 이 having a common distribution을 갖고 있는데 평균이 뮤인 각각의 이제 확률 변수들이 평균이 뮤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평균도 뮤고 얘의 평균도 뮤고 아셨죠? 각기 다른 확률 변수들이 독립된 확률 변수들의 평균이 같은 거죠 지금 뮤로. 예.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의 확률로 다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언제?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 왜 대수의 강법칙이냐? 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 큰 수죠. 큰 수가 된다는 거예요. n이 large number. 말 그대로 굉장히 large number. 한국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대수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n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짐에 따라 n이 커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게더 뭐, 성립한다. 뭡니까? x1부터 xn까지의 합을 n으로 나눴을 경우에 이 변수들의 개수죠. 개수 나왔을 때 결국 평균 뮤에 수렴한다. 낯익죠. 낯익죠. 뭡니까? 샘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샘플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들어보셨죠? 통계 들으실 때. 네. 그것에 이용되는 법칙입니다. Strong Law of Large Number. 대수의 법칙이에요. 다음과 같이 sequence of 다음과 같이 이제 independent trial이 있다고 합시다. 베르누이 시행같이 동전 던지는 것처럼 시행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independent 독립된 시행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fixed event라고 이제 보면 이 일하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일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 i번째에서 일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 i번째 시행에서. 아셨죠? 그럴 경우에 이제 1과 0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1과 0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이벤트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할 경우에 예, 이제 제가 지금 빼먹은 게 뭐냐면 이럴 때 xi라는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 거예요, 사실. 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은 이 확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 그렇죠? 그래서 이제 xi는 1 또는 0의 값을 갖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거를 값을 두 개만 가질 수 있는 것을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랜덤 베리어블. 그래서 이제 we have a strong law of the large number that with probability 1의 확률로 1의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100%죠. 100%로. 예,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수렴을 하게 된다. n이 커짐에 따라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n이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었죠.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샘플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행을 많이 시행하면 할수록 그렇죠? 결국에는 평균값 EX에 수렴하게 된다. 아셨죠? 그리고 그 EX는 이번 문제에서는 P2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1의 확률로 뭐 무수히 많은 이벤트를 이제 발생시킴에 따라서 시행을 함에 따라서 결국에 발생하는 비율, proportion, 그러니까 limiting proportion of time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proportion, 시간에 대비해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빈도를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P2가 되더라. 2가 발생할 확률과 같아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죠? 예시예요, 예시. 결국에 이걸 이제 대수의 법칙. 이거 우리가 이제 샘플링 하실 때 많이 이용하는 법칙입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뭐를 추론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샘플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에는 뭐 중심극한의 정리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 리밋 디어리는 결국 이 대수의 법칙의 강법칙에 결국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X1, X2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인디펜던트 트라이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평균 뮤와 베리언스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모두가 독립되어 있지만 동일한 뮤의 값과 시그마 스퀘어의 값을 갖는 겁니다. 아셨죠? 각각의 확률 변수들은 다르고요. 그럴 경우에 당연히 이것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게 되고 따르는 경향이 있고 뭐에 따라서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신 극한의 정리죠. 결국에는 무수히 많은 시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가 된다라고 중심 극한 정리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샘플링하거나 실험하실 때 좀 뭐랄까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일반화를 얻기 위해서 샘플을 많이 구하시죠. 그렇죠. 샘플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동일한 조건에서 샘플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시행을 많이 할수록 결국에는 더 안정적이고 더 뭐랄까 신뢰성 있는 값을 통계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극한의 정리에 결국에 대수의 법칙이 이용된다는 걸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국에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뭡니까? 이 부분이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표준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에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예, 이제는 뭐 센트럴 리밋 디어럼 이용하면은 사실은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분표를 사실은 이제 정규화할 수가 있죠.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X is a binomially distributed,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X 확률 변수 X가 있다고 합시다. 파라미터는 여전히 n과 p죠. 바이노미얼은 n과 p를 파라미터로 가지니까 이쯤 되면 이제 아시죠? X has the same distribution as the sum of n independent Bernoulli random variables. 그래서 이제 X는 결국에는 합이겠죠. 베르놀리 시행의 n번에 대한 독립 시행의 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P는 뭐였습니까? successive 성공할 확률이죠. 베르놀리 시행에서. 그럴 경우에 다음과 같이 분석가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통계 시간에 배웠었죠. X는 X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을 빼주고 그리고 이제 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 오브 베리언스의 결국 시그마죠. 시그마로 이렇게 나누는 형태는 이렇게 근사가 된다. 그렇죠? 네.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규 분포에 따라가게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대값, 바이노미얼의 기대값은 np였죠. 그리고 베리언스는 뭐니까 npq라고도 하는데 1-p를 q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npq에 그 루트를 씌우는 경우 그래서 이제 결국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z 변환이죠. 아시죠? z 변환.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죠. Z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죠. 뭡니까? 0, 1 그렇죠? 시그마 스퀘어가 1이고 평균이 0인 표준 정규 분포죠. 이게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normal approximation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알려진 게 뭐냐면 그 n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면은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n을 사용할 경우에 좋다라고 합니다. 아셨죠? 사실은 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MPQ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반적으로 좋다.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Let x be the number of times that fair coin 동전입니다. 아주 확률 이론에서 동전을 뺄 수가 없죠. 역시나 동전을 던집니다. 40번 던진대요. 그러니까 베르노이 독립시행을 40번 한다는 거예요. 페어 코인이니까 뭐 2분의 1 앞면,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서 각각의 면이 나오는 게 2분의 1의 확률이겠죠. 그렇죠? 헤드 앤 테일.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헤드를 성공으로 하고 테일을 이제 페어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문제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페어 코인을 이제 던지는데 40번 던져요. 이럴 때 x 40번을 던졌을 때 x equal to 20일 확률을 구하여라. 예, normal approximation approach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간단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하셨나요? 생각보다 쉽죠? 예, 그런데 이제 컴페어를 해야 되니까 이항분포로 한번 구해봐야겠죠. 일단은 이항분포 값을 정확하게 구해볼까요? 이항분포 어떻게 해야 합니까? x가 20일 때 이항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40개를 시행을 해서 20번이 성공할 확률, 그렇죠? 그리고 성공 확률 p에, 그렇죠? p가 몇입니까? 2분의 1. p에 20승, 그리고 실패할 확률, 1-2분의 1에 20승, 그렇죠? 이게 이항분포였죠. 기억나시나요? 예. 서메이션 안 합니다. 더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x는 21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확률 값을 하시면 되죠. 결국 단순해집니다. 아주 단순화되죠. 20, 2분의 1, 40승. 그렇죠? 40승. 이거를 이제 구해보면 엑셀로 한번 구해볼까요? 값을. 40승을 한번 구해볼게요. 엑셀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팩토리얼이죠. 40. 그렇죠? 그리고 나눠줘야죠. 각각 얼마씩? 40-20이니까, 그렇죠? 20번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20이고, 또 팩토리얼 20. 그렇죠? 왜? 20번 성공해야 하니까. 40-20이어서 20이고, 앞에 거는. 그리고 여기 거는 20번 성공해야 되니까 20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조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팩토리얼 부분이고, 또 뭐하고 곱합니까? 2분의 1. 그리고 0.5죠? 0.5에 몇 승? 40승. 맞죠? 예.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얼마 나오냐? 0.1252537일. 이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아셨죠? 이제 approximation approach를 써볼까요? 네,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는 x equal to 20인데 문제는 정규 분포는 뭡니까? 연속 확률 분포예요. 그러면 제가 말했죠. 구간으로 줘야 된다는 거, 이 값을. 이 값을 구간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특정 값을 구하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값은 0이 되죠. 그렇죠? 이 때문에 approximation approach를 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구간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구간이 적당하냐, x에 대해서. 우리가 x가 21대를 보려면, 결국에는 뭐 정수, 뭐 19, 20, 21,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중간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5. 그렇죠? 정수가 뭐 19, 20개, 21개 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그 중간값을 사용하는 게 적, 적당한 게 아니라 공평하죠. 그렇죠? 인터벌로 사용해야 되니까 19.5, 22.5, 20.5, 21.5 그런 식으로 해서 구간을 사용하시는 게 딱 모두가 같은 간격을 갖게 되니까 그렇죠? 히스토그램 떠올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간격을 이렇게 주고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변환을 해줍니까? 19.5 x값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np 그죠? n하고 p를 곱하면 되죠. np 2분의 1 곱하기 40 얼마입니까? 20 그렇죠? 그리고 베리언스 npq죠. npq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n부터 곱해야 되는데 40이죠. 그리고 10이에요. 10 그죠? 4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0 그렇죠? 이거 가운데 부분도 정규 번환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20.5를 20으로 빼준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 오브 npq에서 예, 그래서 어쨌든 10을 루트로 나눠주면 되죠. 루트 10입니다. 예,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마이너스 0.16에서 그렇죠? 이 G값이라고 해볼까요? Z값이 결국에는 0.16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Z값 어떻게 구합니까? 표에서 구하면 되죠. G값은 G 변환이라고 하는데 뭐 G값 probability 차트 사용해도 되고요. X 사용해 볼까요? X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0. 우선 뭘 구하냐? 0.16일 때랑 마이너스 0.16 이 사이에 있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구해 봅시다. normal distribution 엑셀에 다 있습니다. normal distribution 그리고 G값이 얼마였어요? 0.16이었죠?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은 0이고 그렇죠? 분산은 1이고 누적할까요? 추가할게요. 그죠? 누적을 해주셔야죠.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0.16일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0.16 그리고 평균 0 분산 1 그렇죠? 그리고 누적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누적 분포니까 여기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이 값이 나옵니다. 왜 빼주는 줄 알죠? 누적에 대한 의미 아시죠? 정규분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테일부터 이렇게 누적을 해오는 거예요. x에 대해서 하는 펌수가. 그래서 여기가 0.16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6은 대칭을 여기가 0이라고 하면 대칭이니까 아마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0.16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빼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가운데 부분 우리가 구하고자 한 확률값 언제 이거에 대한 확률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렇죠. 거의 이제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약간 더 크게 나왔는데 뭐 하여튼 아마 40번이 아니라 400번, 4000번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n 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둘의 차이가 많이 적어질 겁니다. 아시죠? 예. 이제 한번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xi가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xi가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인데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트 했답니다. 각각의 xi가 그러면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기억나시죠? 0부터 1 사이의 간격. 이럴 경우에 다음에 p값을 확률값 것에 대한 확률값을 추정하시오. 한번 추정해 보시죠. 역시나 센트럴 리밋 디어럼에 따라서 추정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복잡하지 않죠. 이미 이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평균. 이 일량 분포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과 분산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뭐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그 차이죠. 구글 치시면 나옵니다. 예. 지난번 슬라이드를 보셔도 나오고요. 교재를 보셔도 나오고요. 그렇죠? 기대값 한번 구해볼게요. 기대값 뭐 xi 일량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평균이 뭐였냐면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0과 1 사이니까 2분의 b-a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b-a가 1이니까 2분의 1입니다.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분산은 12분의 b-a의 2승이죠. 2제곱. 그렇죠? 제곱이죠, 제곱. b-a가 결국 뭡니까? 1이죠. b-a가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2분의 1이 됩니다. 분산. 이렇게 해서 다 아셨으면 결국 이 두 개만 아시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지변환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분포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P 표준 전기분포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확률값을 구하는데 1부터 10까지 xi 저 이게 7보다 커요. 그럼 이거 변환 어떻게 해줘요? 양변에 그렇죠? 변환을 해주면 되죠. 10 1부터 10 xi를 빼줘야겠죠. 뭘로? 기대값으로. 기대값 2분의 1 하시면 안 되죠. 2분의 1인데 우리가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10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5죠.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가 10번의 시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10번의 시행. 그렇죠? 10번, 10개의 분산 자체를 곱해 주셔야 합니다. 표준 전기분, 표준 편차를 곱해 주실 수는 없죠, 10번. 그래서 그런 다음에 스퀘어 루트로 씌워 주셔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곱해 주시면 10이죠, 12. 이렇게 곱해 주시면 좌변은 끝났고, 이게 뭐보다 크다? 7 마이너스 5 스퀘어 루트 오브 10과 1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예, 계산해 주시면 되죠. 계산해 주시면 결국에는 뭡니까? 확률. 분포에 따라서 얘가 전기분포, 예지가 전기분포를 표준 전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이거를 우변을 구해 주시면 되죠. 우변 구해 볼까요? 예, 우변 구해 볼게요. 일단은 7-5 뭡니까? 2죠. 7-5 2고 이거를 스퀘어 루트 오브 몇이에요? 10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2.1908 나와요. 2.19 정도로 볼까요? 2.19 2.19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2.19보다 클 확률.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이것은 1 마이너스 왜냐면 우리가 엑셀 알죠? 레프트 테일부터 왼쪽 꼬리서부터 온다는 거. 이게 2.19보다 작거나 같다는 확률을 빼주면 되죠. 자, 엑셀에서 또 한번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봅시다. 디스트리뷰션 그렇죠? 해서 외쳤어요. 이수 직접 쓰셔도 돼요. 직접 쓰셔도 되고 평균 정규분포는 0이고 표준 편차도 1이고 그렇죠? 그리고 true 하면 뭡니까? 이 값인데 1을 빼야죠.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은 결국 0.01423 그렇죠? 교재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재는 또 이거를 또 약간의 변형을 또 이렇게 2.2라고 하고 구했을 거예요. 우린 더 정확하게 구했죠. 네, 그래서 0.01423이다. 네. 예, 다 구했죠? 다음 문제를 봅시다. Lifetime of the special type of battery. 배터리 수명 문제예요. 배터리 수명 문제. 굉장히 이제 확률 모형에서 유명한 문제입니다. Random variable with mean of 40 hours. 근데 수명 문제는 보통 이제 exponential distribution 사용하는데 어쨌든 40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0시간이네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battery is used until it fail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한대요. 그리고 at each which point 새로운 거에 대해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고장되는 즉시 아셨죠? 그리고
assuming stockpile of 25 such 그래서 이 25개 배터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lifetime of which are independent approximate the probability over 1100시간을 넘을 확률에 대해서 1100시간을 넘을 확률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 보시죠. 앞서 있는 문제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정규 변환 하셔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에 따라서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예, 구해볼까요? 단순하죠? 확률값 한번 구해봅시다. 어떤 확률을 구하면 됩니까? 우리가 확률 결국에는 이거를 구해야죠. 어떤 거? x1부터 25개 있다고 했으니까 25개. 그리고 이게 과연 1100시간을 넘는지 넘을 확률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규 분포를 사용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근사시킬 수 있습니까? g 변환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x1부터 x25까지 이거에 대한 평균값이 어떻게 되나요? 주어진 것 같은데 xi에 대한 평균값 여기 40시간 40시간 곱하기 25개니까 25 25 곱하기 4 100이니까 1000이네요 1000 평균값 1000이고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주어졌죠? 시그마 시그마는 스퀘어 루트에서 밖으로 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25개가 있으니까 여기 25 적으면 되나요? 네, 이게 뭐보다 크다고요? 오른쪽에 1100보다 그럼 1100 마이너스 1000 네. 학부 때 계산하시던 게 떠오르시죠? 예. 그러면 이제 구해볼까요? 얘는 5라는 거 알고 우리가 5라는 거 알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분모가 100이 되네요. 그렇죠? 100이 돼요. 맞죠? 그러면 확률값 다시 한번 써볼게요. g는 g 변환했으니까 이 부분 g라고 하고 이게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큽니까? 100 나누기 100이죠. 결국 1이죠. 이거 같다. 그래서 g가 1보다 클 확률.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또 엑셀 가셔가지고 아주 쉽네요. 엑셀 가셔가지고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뭐였어요? 1 그렇죠? 1일 때 값 표준 정기 분포 파라미터 넣어주시고 true 해주시고 그러면 누적 확률 분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에서 이거 왼쪽 부분을 빼주셔야 되죠. 그래서 0.1587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왜 빼주는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엑셀에서 구하는 게 레프트 테일부터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가 중앙에 가운데가 평균값이죠. 근데 아마 집값이 1을 갖는 부분까지만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보다 큰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확률의 전체는 1이니까 총합은 1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빼주면 이 부분의 확률을 빼주면 그렇죠? 되죠? 이해했죠? 네. 그래서 빼준 겁니다. 85% 가량을 빼준 거죠. 예, 이해하셨나요? 예, 다시 써드리면 이거는 결국 정규분포, 저 정규분포를 빼준 거죠. 예, 이게 정규분포 사인이에요. 표준 정규분포의 사인입니다. 예, 뭐 당연히 학부 때 배우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예. 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예, 개념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시간 이제 마크업 체인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길 테지만 오늘은 그 정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변수, 예,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t는 결국 그 시간, 타임라인에서의, 이제 원소라고 보면은, xt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잖아요, x가.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확률 변수의 값들이 주어지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죠. 다른 말로 하면 랜덤 베리어블들의 콜렉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각각의 시간대 t가 있을 텐데, 타임 t가 0일 때, t가 1일 때, t가 2일 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의 그럴 때마다의 확률 변수의 값이 계속 변동을 하겠죠. 그렇죠? 주어진 분포에 따라서. 그 자체에 대한 집합 아니면 콜렉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묶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확률 변수들의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xt is a random variable for each t. 그래서 이제 시간 타임 호라이즌이라고도 하는데 0부터 뭐 10분을 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캐피털 T가 이 전체를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의미의
원소니까 특정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몰 t는. 네. 나중에 논문 쓰실 때 꼭 이런 형태로 스페이스 프로세스를 사용하실 때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t는 타임이라고 흔히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요. xt는 state of the process at time t니까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확률 변수의 값이죠. 그때의 상태. 뭐 고객 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t가 total number of customer that have entered the supermarket. 뭐 슈퍼마켓이 있다면 그곳에 이제 입장을 한 고객의 수 언제 time t에 그렇죠? 개업을 하자마자 오픈하자마자 타임 지로에 갑자기 모든 10사람이 왔으면 XT는 10이 되는 거고 아니면 1시간 후에 타임 T가 1일 때 1시간 후에 고객 수가 5명이면 X1은 5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이런 거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set t는 결국에 이제 타임 호라이즌, 타임에 대한 그 전체 타임 구간을 얘기를 하는데, 타임 t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discrete time process냐 아니면 continuous time process냐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t가 countable, 아까 말한 대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서 t는 1, t는 2, t는 3, 뭐 그렇게 간다면 당연히 discrete time process고요. 여기 예제가 있죠. 이런 형태로 xn이라고 t 대신에 n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0, 1, 2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discrete time process이다. 아시죠? non negative integer인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t가 제가 이탈릭으로 써야 되는데 t가 인터벌 그러니까 리얼 라인에서의 인터벌 어떤 실수의 값들은 가질 수 있다면 뭐 2분 33초 뭐, 뭐 그런 식으로 실수의 값들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값이도 가질 수 있다면 continuous time process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겠죠.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모든 수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continuous time stochastic proces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잘 유의해 주셔라 라는 거예요. 마크업 체인 가면은 계속 이런 형태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state space, 그러니까 xt의 값이죠. of the stochastic process defined as a set of all possible value that the random variable xt can assume 해서 결국 xt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한 셋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state space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냥 정의예요. 그래서 상태 공간이 그런 거구나. 한국어는 상태 공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state space가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한다. xt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한 집합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따라서 스케일 프로세스는 뭐다? family of random variables that describe evolution through the time of some process.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상태 xt가 그리고 상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아시죠? 멋있죠? evolution 진화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그런 확률 변수의 값들에 대한 집합이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장하고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사실은 요즘 이제 다루는 리얼 프로블럼들이 다 결국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식 가격의 변동 뭡니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가격이 오르고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모델링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사실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공부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탑저널, 대학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탑저널에도 실기가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애플리케이션만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주 좋은 저널을 못 실죠.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강하시기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마크업 체인과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스페이스에서의 마크업 체인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스페이스에서의 타임 마크업 체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